5번 문제입니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열기관의 예를 두 가지 이상 찾아보면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이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피스톤에 의해서 실린더 안에 있던 기체가 열의 출입으로 팽창해서 부피가 델타 V만큼 증가했습니다. 대기압은 P로 일정하고 피스톤의 면적은 A입니다. 이 상황을 PV 그래프로 그려보면 압력이 일정하면서 부피가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면적이 1이 되겠죠. 또한 온도선을 그려보면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찾는 방법은 그 열역학이었던 상황에서 그래프가 오른쪽이나 위로 가면 온도가 증가하고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가면 온도가 감소한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체의 온도는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겠죠. 2번 기체가 피스톤에 한 일은 P 델타 V가 맞습니다. 내부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3번 기체가 피스톤을 미는 힘은 PA 맞죠? 왜냐하면 이 압력이라는 것은 면적분의 힘이 되기 때문에 이를 역으로 이용하면 F는 PA가 됩니다. 4번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증가하고 일을 했기 때문이죠. 다시 얘기하면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온도에만 절대 온도에만 관계되기 때문에 절대 온도가 증가했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 1이라는 것이 보면 플러스, 즉 외부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값도 플러스가 되겠죠. 5번에 기체 분자 평균 속력은 내부 에너지와 관련이 되고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기체의 분자의 평균 속력은 증가합니다. 7번입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스털링 기관입니다. 1번과 3번 과정은 등온 과정이고 2번과 4번은 등적 과정입니다. 1번 보기 과정 1에서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입니다. 2번 과정 1에서 외부의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3번 과정 2에서 온도가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4번 과정 3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와 관련되고 이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관계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일정, 내부 에너지 일정, 평균 속력이 일정합니다. 답이 4번입니다. 5번 과정 4에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라고 했는데 열역학 제1법칙 식에서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1은 0이고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볼 수 있고 이는 열을 받았다 플러스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온도가 T1이고 열1에서 Q1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역학적 일을 하고 온도가 T2인 저 열1으로 Q2의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열기관이 외부에 한 일은 Q1-Q2가 되겠죠. 이때 열 효율은 1-Q1분의 Q2가 됩니다. 만약에 이 기관이 카르노 기관, 가장 이상적인 기관이라고 하면 이때의 최대 열 효율이라는 것은 온도의 비율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T1분의 T2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9번에 보면 이상적인 열기관으로 열 효율이 가장 좋은 열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합니다. 10번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하는 내용으로는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끝내는 어떠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글을 보시면 됩니다. 1번 모든 자연현상은 비가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죠. 3번 모든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겠죠. 4번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그 반대 가정은 불가능합니다. 5번 두 물체가 접촉되어 있을 때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학교 시험 대비 문제 10번입니다. 다음은 스티로폼 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합니다. 기억을 보면 수증기가 구리관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스티로폼 배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A가 B, B가 A, 즉 작용, 반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11번입니다. 그림은 기체의 상태가 A에서 B로 변하는 과정을 압력과 부피의 관계로 나타냈고 이때 기체가 한 일은 이 그래프의 넓이가 되겠죠. 이는 사다리꼴 넓이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P 더하기 2P 그 다음에 전체의 V를 곱해주면 됩니다. 답은 1.5PV입니다.
12번입니다. 기체의 순환 과정을 압력과 부피 관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체가 한 순환 과정 동안 외부의 한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과정을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과정에서는 2P 곱하기 2V 해서 4PV가 외부의 한 일입니다. 2번 과정에서는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 일이 없습니다. 3번 과정에서는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을 받은 것이고 받았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PV입니다. 4번 과정에서는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이 0이죠. 따라서 답은 2PV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 순환 과정 안에 들어있는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린더 속에 기체를 넣고 가만히 두었을 때 기체의 부피가 2분의 1로 감소한 것입니다.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동안 대기압은 일정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바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대기압이 일정하면서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온도는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2번 모두 맞는 보기입니다. 3번에 보면 온도가 하강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4번, 일을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열이 빠져나갑니다. 방출되겠죠. 마이너스 값입니다. 5번, 외부로부터 일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단열 용기에 들어있는 부피가 V, 압력이 P, 온도가 T 이상 기체의 부피를 2분의 1로 압축하는 과정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는 단열 압축 과정에 해당이 되겠죠. 이를 그래프로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둥원선 두 개를 그려주고 여기서 단열 압축이 되는 거죠. 즉 부피가 감소하는 과정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피를 처음 부피를 V, 그 다음 나중 부피를 2분의 V로 쓰면 되겠죠. 이 문제가 좀 엉성한 면이 있지만 만약에 이를 이상기체라고 가정하고 PV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하면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가 2분의 V로 감소하면 압력이 2P, 즉 2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위에 있는 상황은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부피가 2분의 1로 감소하면 압력이 2P보다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온도가 T로 일정하지 않고 온도가 증가합니다. 직감적으로 그래프를 보고 온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아도 되고 왼쪽의 식처럼 열이 0입니다.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의 값이 마이너스라기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 즉 온도가 플러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3번, 외부로부터 얻은 일이 2분의 PV일 수가 없죠. 4번, 기체의 분자의 평균 속력은 일정한 게 아니고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외부로부터 얻은 일만큼, 그 말은 외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 일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전체 값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15번, 그림은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 A, B, C, D를 나타냅니다. 열을 흡수하는 과정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르노 기관은 등온 과정 2번, 그 다음에 단열 과정 2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과정을 보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의 값이 플러스고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고 따라서 열을 흡수하는 열이 플러스 값인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번 과정은 A와 반대의 과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은 열을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16번입니다. 온도가 3027도의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해서 일을 하고 온도가 1047도의 저열원으로 남은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입니다. 최대 열 효율은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1-T1번에 T2를 쓰면 되는데 이때 T1과 T2는 절대 온도가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섭씨 온도에 273도를 더해 주고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0.6이 나옵니다.
17번 열역학 제2법칙을 표현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과역 과정이 아니겠죠. 모든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흡수한 열량에서 외부의 한 일을 뺀 것과 같은 이 말은 맞는데 이는 제2법칙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제1법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두 물체가 접촉되어 있을 때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18번 문제는 자유팽창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는 기말고사 때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